안녕하세요. SJ과학입니다. 물리특강과 화학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특강은 물리특강부터 말씀을 드리면 셀파라는 문제집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문제집이고 셀파는 굉장히 두꺼운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셀파 자체가 하나는 개념편으로 돼 있고 하나는 문제편으로 돼 있는 두 개로 분리가 되는 문제집을 하나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편에는 내용 설명이 되어 있고 문제도 실려 있어요. 근데 문제편은 정말 문제만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주 많은 문제집인 거죠. 그래서 요 셀파를 끝내게 되면 마치 문제집 2권을 끝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죠. 셀파를 혼자 하기 좀 힘들다. 근데 그건 맞는 말인데 개념편 정도는 혼자는 좀 물리다 보니까 혼자는 좀 힘들죠. 근데 어쨌건 개념편에는 내용 정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게 20주차예요. 1주차부터 20주차까지 토요일, 그러니까 7월 11일 토요일 12시에서 2시에 개강하는 이 수업은 20주차에 걸쳐서 셀파 개념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예요. 물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하는 거죠. 1주차에 소단원 한 주차씩을 끝내야지만 20주차에 마지막까지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물리는 1단원, 2단원 크게 3가지 단원으로 돼 있고 가장 어려운 단원은 1단원이에요. 1단원에 이 평형과 안정성부터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을 이제 1단원이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통은 이제 1이 좀 쉽고 2가 조금 어렵고 3이 가장 어려우면 애들은 그걸 따라가거든요. 근데 1단원이 가장 어렵다 보니 정말 어려운데 2단원부터 쉬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단원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어려우니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겁을 먹고서 이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3명이 수강을 하면 3명 중에 한두 명씩은 그만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은 뭐 그만둘 수가 없죠. 학교에서 이미 선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 물리 같은 과목은 선행을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수학 선행을 하지 않고 고2 이과생이 된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과를 가서 물리를 선택할 학생이라면 사실상 선행을 한 번씩은 해요. 근데 수학 선행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어려운 이 선행을 한 번만 해서는 문제집 하나 끝내서는 사실 그렇게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가고 이제 한 번만 해도 고등학교 2학년 대비가 완전히 끝났다 이런 아이들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리를 한 1년에 걸쳐서 한 번 보고 2번 보고 연달아 보는 거죠. 그럼 가장 좋긴 한데 아이들은 자꾸 물리를 한 학기 끝내고 그 다음 학기에는 화학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진행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이제 고1에서 고2 넘어갈 때 당연히 이제 겨울방학에 한 번 진행을 하고 3월 달에 문제집을 2권, 3권을 또 풀거든요. 그러면 벌써 문제집만 다 해서 4권 정도를 풀게 되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해도 학교 평균이 100점 만점에 40점, 30점대밖에 안 되는 과목이다 보니 그렇게 해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도 어려워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따라가기에는 당연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 번도 보지 않고 들어가서 고등학교 2학년 물리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약간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또 예외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수학을 선행을 하는데 수학쌤이 완전 천재적이다. 이 아이는 한 번만 해도 모든 걸 다 흡수하는 아이다라고 하면 물리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의 이제 확률로 정말로 선행하지 않고도 1등급을 받는 아이들 저희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토요일 12시는 20주차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요일 2시 7월 12일에 개강하는 일요일 2시에 진행하는 이 셀파 개념편 수업은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두 분 다 그 토요일 선생님도 일요일 선생님도
두 분 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지금 현 고2 애들의 시험 범위가 이 과목을 한 학기에 다 끝내는 거잖아요. 이 많은 범위를 한 학기에 시험 보는 거예요. 모든 학교, 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한 학기에 이 과목을 끝내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물리를 한 학기에 끝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마다 끝까지 나가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일요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나가지 않고 물리는 처음이 가장 어렵고 뒤로 갈수록 쉬워지다 보니 처음 부분,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부분에 12주차라는 요 많은 주차를 할애를 해서 이 1단원에 대한 거를 이해도를 높이겠다라는 게 일요일 수업이에요. 그 대신에 20주차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서 이걸 20주차까지 하면 2단원까지밖에 못 끝내세요. 그러면 이제 3단원 과정이 여기잖아요. 빛 부분. 이 빛 부분과 특수 상대성 이론, 이 부분은 이게 끝나고 나면은 12월 달이다 보니 겨울방학의 특강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길게는 이제 30주차에 대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역학에 집중하고 싶은 아이들은 이 수업을 수강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물리를 끝까지 보고 싶다. 그럼 겨울방학 때 이 수업을 듣다가 겨울방학 때 3단원 빛에 대한 부분을 들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나는 시간이 없다. 겨울방학에는 수학 특강도 해야 되고 영어 특강도 해야 되고 국어 특강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다라고 하면 이 토요일 수업으로 20주차를 간단하게 끝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이것만 들어도 이해가 될까라고 하시는데 이론 수업은 똑같고 이론 수업 같은 경우 담당 선생님께서 이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설명할 거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공식 3가지를 설명하는 데는 사실상 20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왜 이렇게 여기가 그러면 어려운 거냐? 그거에 따른 너무 많은 유형의 문제들이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이 그래서 그거를 정말 천재적인 아이들은 공식 하나만 듣고도 그 유형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문제풀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요 일요일 반인 거고 토요일 반 같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께서 진도를 나가시고 문제풀이도 하되 이제 그것은 이제 만약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수업 영상을 녹화를 해서 보내드려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는 건 아이들의 몫이 되는 거겠죠. 대신에 20주차 안에 이걸 수업을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셀파가 문제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개념편을 진행해서 진도를 나가면 문제편도 풀어보고 싶다. 그래서 문제집 2권을 푸는 효과를 보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이 셀파 문제편 수업도 같이 신청해서 수강을 하면 돼요. 이거는 토요일 12시에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셀파 문제편 수업인데 토요일 12시 스케줄에 맞춰서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 강의가 끝나면 그 다음 주차에 그러니까 이제 8월 9일이 시작인 거잖아요. 8월 9일까지 요 제동거리라는 게 등가속도 운동까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등가속도 운동이 7월 25일까지는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름 휴가를 가지고 8월 9일 날 와서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이 문제편 같은 경우는 내용을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편 수업을 들을 학생들은 문제편 여기 있네요. 네. 이 수업을 수강할 학생들은 개념편을 반드시 수강을 했거나 아니면 따로 물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학생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똑같이 일요일 수업에 대한 문제편 수업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뒤로 밀리겠죠. 왜냐면 일요일 이 2시 수업은 그 1단원 역학적 에너지에 할애를 많이 해서 시간이 좀 뒤로 밀리다 보니까 시작하는 날짜도 좀 늦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단원이 아니라 여기 2단원까지가 요 12월 27일까지인 거고 방학 내 진행이라는 거는 방학 때 만약에 빛과 파동 부분을 진행한 학생들
요걸 더 들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요 방학 기간 내에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담당쌤하고 협의하시라고 이렇게 빈칸으로 뒀어요. 그리고 이제 화학 특강은 목요일 날 하는 특강도 있고, 일요일 날 하는 특강도 있어요. 다 해서 14주차로 진행이 되고, 교재는 MPIC이라는 교재를 쓸 거예요. 이제 화학이 20주차가 아니라 14주차잖아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양자역학이라는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외울 것도 굉장히 많고 설명할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이 빠져나가고 간단한, 잠시만요.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렸는지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학부모님이 잠깐 왔다 가셔가지고, 근데 요 MPIC이라는 교재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양자역학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시간이 그렇게까지 설명이 길게 나가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이런 몰과 화학 식량은 원래 있었던 거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 거죠. 중화 반응도 어렵고. 근데 어느 부분이 들어온 거냐면 이 화학 평형이 들어왔어요. 요 부분이 사실은 양자역학보다 설명하기 굉장히 짧아요. 그렇게 뭐 엄청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화학 2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게 낸다라고 어렵게 출제한다라고 하면 맘먹고 출제하면 엄청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좀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 화학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4주차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면, 산화환원은 원래 화학은 아니에요. 이 산화환원 같은 경우는 고3 때 배우는 화학 반응의 세계라는 부분에 들어있는 파트인데, 이걸 왜 미리 선행을 하느냐, 이 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산화수라는 어떤 숫자를 가지고 산화가 됐는지 환원이 됐는지 반드시 그러니까 확실하게 따질 수 있게 되는 걸 배우질 않거든요. 근데 고1 과정에서는 안 배우는데 고2 과정에서는 산화수라는 것을 배워서 어떤 화학 반응식에서 이것이 중화 반응인지 아니면 산화환원 반응인지, 산화환원 반응이라면 이 물질이 산화된 건지 환원된 건지 숫자로 따질 수 있는 이론을 배우게 돼요. 이거를 알게 되는 학생들은 더 이상 산화환원인지 중화 반응인지 헷갈리지도 않고 산화수를 따질 수 있음으로써 정확하게 환원된 물질과 산화된 물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고자 여기다 미리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학도 1단원이 가장 어려워요. 요 화학 식량과 몰 이 부분이, 이 화학 양론 부분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5주차에 걸쳐서 많이 할애를 했고, 이 부분을 반드시, 그리고 이제 이거 다음으로라고 하기에는 이것도 어려운데 중화 반응도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어려운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 화학을 하면 왜 이렇게 많이 어렵다라는 느낌을 들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고 안 하고의 많은 이제 차이가 좀 존재를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을 선택할 거라면 반드시 좀 수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중학교 선행만 끝났는데 우리 아이가 이 물리특강이나 화학특강을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은 하나 추가로 드릴게요. 보시면 이 통합과학에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화학결합이라는 부분과 산화환원, 산과염기, 중화반응 보이시죠? 이게 통합과학 1과 2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에서 저희는 이미 중화반응과 화학결합을 배웠어요. 공유결합, 이온결합을. 이걸 배워놓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한 70%, 80%를 배워놓고 고등학교 2학년 화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보시면 고등학교 2학년에 화학결합이 보이시죠? 여기 화학결합, 그 다음에 중화적정, 중화반응, 이 부분, 그러니까 6주차부터 10주차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13주차, 14주차도. 그러면 당연히 이 내용에, 그러니까 이 똑같은 내용에 더 어려운 걸 덧붙여서 문제의 유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 달라지진 않아요. 당연히 기본 이론을 알고 있다라고, 중화 반응이 뭔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화학결합이 이온결합이 있고 공유결합이 있고 어떤 애들이 그런 결합을 하고 종류별로 다 외워져 있는 상태에서 분자구조까지 배우는 게 화학원인데,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담당선생님은 수업을 하세요. 왜냐면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끝내고 온 애들이 90% 이상,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중학교 과정만 끝낸 아이가 여길 들어가서 이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 난 중화반응이 뭔지도 모르는데 중화반응의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고 나는 이온결합, 공결합이 뭔지도 모르는데 분자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난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만둬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1학기 때도. 어떤 여학생이 화학 양론까지는 잘 따라오다가 왜 잘 따라왔겠어요? 이게 중학교 과정까지만 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안 나오거든요. 화학, 식량, 몰 이런 화학 양론은 고등학교 2학년 때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과정까지 끝내내건 고1 과정까지 끝내내건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뒤에 중화반응부터 그 아이가 못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그만두더라고요. 그 아이는 중학생 교육과정만 됐는데 우리 아이가 빠르니까 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신 거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통합과학을 끝낸 아이들이 듣기를 추천드리고 그래도 화학을 난 이번 2학기에 꼭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녹화되어 있는 이 고등학교 1학년 이온결합, 공유결합, 중화반응, 산화원을 보내드릴 수는 있어요. 그 영상을 아이가 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화학결합 들어가기 전에, 중화반응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기본 수업을 나는 듣고 이걸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열의가 있으면 뭐 수업을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어디를 배우느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중력, 그 다음에 충돌과 안정장치, 여기가 충격량이라는 파트예요. 운동량과 충격량. 그 다음에 중력에 여기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등가속도 운동 공식과 뭐 이제 충돌 심화 문제도 다룬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고등학교 1학년 학교들 중에 태장고나 효원고나 유신고 이런 학교들은 고등학교 2학년에 이런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알려주고 시험 문제 실제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1 과정이 아닌데 내기도 해요. 왜냐면 요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이 내용은 알고 있다. 요 3-2-02, 3-2-01은 알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저희가 그건 알겠거니 하고 운동량 보존을 들어가는 거예요. 운동량의 공식은 알고 있고 당연히 충격량의 공식도 알고 있겠거니 그다음에 그 의미도 알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여기서 더 어려운 응용을 하는 건데 이 등가속도 운동도 우리가 자유낙하하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고 일정한 힘이 작용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진다라는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여기도 약간 좀 힘들어 하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화학처럼 열의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영상을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통합과학이 끝나고 들어오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저 파트는.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걸 들어가기 전에는 꼭 한번 보시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네.